자, 여러분들 여기 시작하자고. 본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할 거 먼저 하고 끝내자고. 알았지? 665페이지 됐지? 자, 갑시다. 자, 전체적으로 보호처분, 자, 보호처분 기간 숙지하셔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여기 잠깐만. 보호처분은 자,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부터 몇 호 처분까지? 10호 처분. 자, 10호 처분 여러분들 제 알고 있지? 보호직 기출에서는 자, 4호 처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난 적도 있어. 자, 그러면은 4호 처분이 뭐야? 단기 보호 관찰. 이거를 알아야 돼. 알았지? 자, 이미 이렇게 출제도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정도 이제는 전공 과목이 어려워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잠깐 자, 보호 처분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자, 보호 처분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의 종류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 자, 그다음에 기존에는 종류를 자, 종류에 플러스 자, 기간까지 출제가 됐다라면 이제는 뭐까지 출제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나이를 출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자,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갖고 이제는 뭐까지? 병합까지 출제가 되고 있어. 알았지? 1, 2, 3, 4 병합, 1, 2, 3, 4, 5 병합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기억을 하려면 1호 처분이 뭔지를 알아야지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우리 다 외운 거 전제하에서 자, 전체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자, 쌤이 먼저 하는 대로 그대로 이제 다음부터 가는 거야. 자, 1호 처분 하면 여러분들 보호자 감호 위탁 6 플러스 6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았지? 네. 이해됐어? 네.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3호 처분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그 다음에 몇 시간? 200시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잖아. 그러면은 개인 지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입을 뻥끗거리지 않으면은 내가 안경도 쓰고 왔어. 입을 뻥끗거리지 않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의 쑥스러움은 합격을 위한 과정인 거지. 여기서의 뭐 쑥스러움은 아무 문제 없잖아. 우리 다 동기인데 뭐, 그지? 네. 연손 동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 그럼 시작합시다. 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 플러스 6. 자, 2호 처분. 수강명령 100시간 12세. 자, 3호 처분. 사회봉사 14세 이상 200시간. 4호 처분. 단기 보호 관찰 플러스 1년. 연장 가능 불가능. 자, 그 다음에 5호 처분. 장기 보호 관찰 2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6호 처분은 소년 보호시설 감호 위탁 6 플러스 6. 7호 처분은 의료재활 시설 감호 위탁 6 플러스 6. 6 플러스 6. 자, 8호 처분은 1개월 이상 소년원 성취. 1개월 이내. 자, 9호 처분은 단기 소년원 성취.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할 수 없는 거. 자, 마지막으로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성취 2년. 12세 2년. 몇 세? 12세 2년. 자, 여러분들 하나만 더 부탁. 올해 느낌에 계속 얘기했지.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하냐 갖고 말장난 한번 칠 거라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자고. 알았지? 자, 의료재활 소년은 위탁 몇 호 처분? 7호 처분. 몇 개월? 됐지? 자, 그 다음에 수강명령은 2호 처분. 12세 이상 몇 시간? 100시간. 자, 그러면 부연 설명. 형법상 사회봉사는 몇 시간? 500시간. 형법상, 성법상이니까 성인이지. 자, 수강명령은 200시간. 자, 그 다음에 3호 처분은 사회봉사 명령 14세 이상 200시간. 자, 그러면은 단기 소년원 성취는 성취 6개월 초과. 몇 호 처분? 9호 처분. 6 플러스 6?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호 처분. 장기 소년원 성취 12세 이상 2년 초과. 자, 그러면은 질문. 자, 여러분들 병합 처분. 병합 좀 얘기해봐. 병합. 1, 2, 3, 4, 2, 3, 5, 4, 6, 5, 8. 다시 내가 정확하게 들릴 수 있게끔 해줘. 1, 2, 3, 4. 두 번째. 1, 2, 3, 5. 세 번째. 4, 6. 네 번째. 오케이. 알았지? 반드시 기억 깔고 가야 돼. 보호처분은 단독 문제 출제 1순위라는 거 알고 있지? 자, 단독 문제로 안 나와도 선택지 지문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는 거 알았지? 그러니까 보호처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을 깔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자, 질문할게. 질문. 3조의 관할 및 직능 이런 거는 다 보시면 되고 4, 5 부분에 있어서 보호 대상의 송치 및 통고 있죠. 자, 송치는 필요적, 임의적. 필요적. 통고는 임의적. 기억하셔야 돼. 다시 송치는 필요적, 통고는 임의적.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자, 여러분들 23년도 7급 보호직에서 출제된 기출지문 그대로야.
2호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송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다시 자 깔끔하게 끝내자고. 송치는 필요적 임의적. 필요적. 통보는 필요적 임의적.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송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보호사건을 송치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자 그럼 판결로서 결정으로서 자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야, 이송할 수 있다는 임의적이야? 이송하여야 한다요? 할 수 있다지. 다시 잡아. 자 포인트는 이송에 관한 사항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보호의 적정을 기하는 거야. 알았지? 보호의 적정을 기하는 데 사항에 있어서는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23년도 7급 보호직 기출이야.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대. 그러니까 우리 관할이 아니래. 알았지? 자 이럴 경우에는 결정으로서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이야, 이송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야?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지. 내게 아니면 내가 해야 돼? 내 것도 많은데? 아니지.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관할이 아니야. 그러면 어떡한다?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야. 알았지? 다시 관할이 아니야. 됐어. 자 그럼 금방 앞에서 했던 거야. 자 통고는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송치는 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됐지? 자 이게 여러분들 23년도 7급과 그 다음에 21년도 9급에서 출제됐던 내용들이. 알았지? 자 그러면 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부분 봅시다. 여러분들 형사처분으로 인한 관할 검찰청의 송치에 대한 부분은 필요적이야. 필요적. 알았어? 자 그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봐. 자 소년부가 들여다봤더니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이 돼. 자 이럴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항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는 거야, 송치해야 하는 거야? 송치하여야 하는 거야. 알았지? 다시 아니 소년부가 들여다봤더니 금고 이상의 형에 돼. 그럼 내 거잖아. 내 거. 이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이럴 경우에는 검사에게 송치하는 거야, 송치할 수 있는 거야? 해야 한다는 필요적이라는 거. 됐지? 놓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소년부가 또다시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는 19세 이상이요. 야 19세 이상이면 애새끼 성인이요. 아이고 미안. 이거 또 촬영하는데. 자 19세 이상이면 미안. 난 내 스타일로 해야 돼. 그지? 자 19세 이상이야. 자 그러면 애요 어른이요. 어른이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는 거요, 송치해야 하는 거요? 송치하여야 하는 거야. 됐지? 질문. 자 승원이 소년부가 들여다봤어. 자 그랬더니 어른이요, 19세 이상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송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죠. 알았지? 정원이 자 소년부가 들여다봤더니 이번에는 금고 이상에 해당돼. 자 그러면 어떻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필요죠. 알았지? 됐어? 자 2절 봅시다. 조사와 심리. 진술 거부권의 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년부 또는 조사관의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것. 미리라는 거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나중에 추후에 하는 게 아니야. 언제? 미리 해주는 거야. 미리.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별거 아닌데 작년 7급 교정, 올해 7급 보호직에서 출제가 연속됐어. 알았지? 그러니까 별거 아니지만 체크해야 돼. 근데 포인트는 뭐였냐면 맞는 지문으로 나왔어. 근데 포인트는 뭐죠? 미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조사의 명령에 있어서는 작년 우리 9급에서 출제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올해 7급 보호직에서 출제가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는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 형사사건에 있어서 조사의 위촉은 형사사건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조사의 명령은 보호사건이라는 거. 됐어? 이걸 기억해야 돼. 알았지? 다시 거꾸로 질문합니다. 형사사건은 위촉이고 보호사건은 명령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13조 소환 및 동행영장 봅시다. 소환 및 동행영장. 이거는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19년도 9급, 21년도 9급, 21년도 7급 보호직, 23년도 7급 교정, 24년도 7급 보호직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소환 및 동행영장에 있어서 자 요번에는 주체가 누구요? 소년부 판사요. 소년부 판사가 봤더니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어. 자 이랬을 경우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다시. 자 여러분들 소년부 판사가
자 조사 또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해. 자 그러면 누구를? 사건 본인, 그 다음에 누구? 보호자, 그 다음에 누구? 참고인을 소환하는 거요?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어. 야 오라 그랬는데 안 와.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라는 역시 임의적이야. 됐지? 자 그럼 여기 잠깐만, 소환과 동행영장은 임의적 필요적? 됐지? 자 소환은 누구를 소환한다고? 본인, 보호자, 참고인. 이 참고인 놓치지 마, 알았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긴급동행영장. 그러면 여기 잠깐만, 자 소환은 임의적 필요적? 임의적. 그 다음에 동행영장은 임의적. 긴급동행영장은 역시 임의적이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6조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 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는 거. 조사관 기억하십시오. 알았죠? 자 작년에 여러분들 9급에서 16조의 2항이 출제가 되면서 어렵게 출제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이 출제된 거야. 알았지? 주체가 누구야? 소년부 판사야. 소년부 판사가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주사보나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주체가 누구요? 소년부 판사요. 알았지? 네. 자 요거를 뭐로 바꾼다? 어? 검사로 바꿔낸다고. 법원으로 바꿔내거나. 알았지? 자 그 다음에 17조 보조인의 선임 봅시다. 보조인의 선임.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역시 여러분들 보조인의 선임도 임의적 필요적? 임의적이라는 거. 알았죠? 올해 이거 보호직 7급에서 이슈화됐던 문제 중에 하나잖아. 알았지? 자 봐봐,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누구의?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근데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야. 자 이럴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네 번째 좀 봐봐.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의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보조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사항이 아니지. 자 근데 보조인인 보호자가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는 건 문장 자체가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보호자가 심리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 사항이 아니잖아. 자 근데 만약에 보호자가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방해, 그 다음에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 자 그럼 사실상 이거는 막는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이거를 지문으로 끄집어냈잖아. 그래갖고 7급 보호직 수험생들이 난리가 났잖아. 이거 뭐냐? 근데 결국은 그거였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렵게 출제가 되잖아. 그러면은 법령 지문 자체만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조인 선임에 대한 내용을 다 머릿속에 깨고 있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야. 7급에서 상당히 어렵게 출제했던 부분이야. 쌤도 여러분들 솔직히 쌤도 딱 보면서 뭐지? 라고 했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거요 그거. 자 그러면은 있는 그대로, 우리 9급에서는 그렇게까지 아니고 교정은 분명히 그 정도까지 아니야. 자 그럼 있는 그대로 봅시다. 보조인의 심리 절차를 고의로 지연, 자 그 다음에 방해, 그 다음에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야 누가 취소하는겨? 뭐 그 판사가. 자 국선보조인 역시 꾸준하게 출제되는 거고 작년 9급에서 출제가 됐고 자 올해 7급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알았죠? 23년도 9급, 24년도 7급 보호직에서 출제됐던 거. 자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어. 자 그러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야? 선정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알았지? 선정해야 한다는 필요죠. 여러분들 소년법 문제가 나왔잖아. 소년법 문제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 그랬지?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 알았지? 두 번째는 나이야. 세 번째는 숫자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문장 자체를 정확하게. 그래서 쌤이 수업하는 방식대로 자 지문이 나오고 지문이 두 줄 이상 두 줄씩 나오면은 가로치기해서 끊어서 정확하게 보십시오. 알았죠? 네. 자 그다음에 자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는 뭐요? 빈곳, 장애. 어? 모르면 그밖에요? 그밖에. 알았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았지? 자 소년이 소년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맞아. 알았어. 여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놓치셔서는 안 되는 게 국선 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법원의 직권 사항도 해당되고, 자, 그다음에 보호자의 신청에 관한 사항도 해당돼. 알았지? 이해됐어? 자, 국선 보조인 선정 사유를 모르면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알았지? 네. 알았어? 네. 국선 보조인 선정 사유에 있어서는 법원의 직권 사항 가능 불가능? 가능. 보호자의 신청에 관한 사항 가능 불가능? 가능. 됐지? 직권 사항 놓치지 마세요. 네. 알았지? 네. 자, 임시 조치 봅시다. 임시 조치. 자, 임시 조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외웠지. 소년부 판사 임시 조치에 있어서 여기 봐. 다 외웠던 거요. 자,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의 위탁은 3+3.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은 3+3. 다시 소년 분류 심사원 위탁은 1+2. 다시 여기 질문. 소년 분류 심사원은 없어요. 1+1. 죽어넣어. 다시 소년 분류 심사원은 1+1. 소년원은 없어요. 없어. 알았지? 자, 그다음에 시설 위탁은 3+3. 자, 요양소 위탁은 3+3. 알았어. 네. 소년원은 없어요. 소년원은 없어요. 알았어. 자, 다음 갑시다. 자, 여러분들 심리 불개시 결정에 있어서 19조의 2항 부분 있죠. 요게 여러 번 걸쳐서 여러분들 20년도 7급 보호직과 20년도 7급 교정직에서 같이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출제했던 겁니다. 알았죠? 한 번만 봅시다. 자,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어. 자, 이럴 경우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누가 고지하는겨? 소년부 판사가. 알았지? 알고 있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20조 봅시다. 심리 개시의 결정에 있어서는 자, 송치소와 조사관의 조사 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하는 거고, 자, 심리 개시 결정은 사건 본인과 누구에게? 보호자에게. 이거 놓치면 안 돼. 알았지?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 알았지? 여기 잠깐 최근에 부각되는 게 지금 화해 공고가 계속 부각되고 있지? 여기 잠깐 여기 봐. 자, 화해 공고는 임의적 필요적. 임의적. 다시 화해 공고는 임의적. 자, 그럼 봅시다. 자,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 봅시다. 권고는 임의적. 다시 권고는 임의적. 됐지? 자, 그다음에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자, 그러면 다시 자, 화해 공고에 있어서 소환은 뭐? 임의적. 됐지? 됐어? 자, 그다음에 권고는 임의적. 됐지? 자, 그다음에 자, 소년부 판사가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야. 자, 이럴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 알았지? 자, 그럼 전부 다 화해 경고는 뭐라고? 임의적이야. 알았지? 자, 그럼 빠르게. 자, 권고는 임의적, 소환은 임의적, 고려는 임의적. 됐지? 끝. 그러면 통으로 그냥 화해 공고는 임의적. 주체는 누구다? 소년부 판사가. 자, 38조 보호 처분의 취소 있죠. 한 번 더 확인해서 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자, 빠르게 2항 좀 한번 봐봐. 범죄나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 자, 누가 대상이야?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이야. 알았어? 네. 촉법소년이라 하면 10에서 14세. 10세 이상 14세 미만. 자, 그 다음에 범죄소년이라 하면 19세 미만. 알았지?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의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이야. 10세 미만. 그럼 뭐요? 안 돼요. 피땡이야. 피땡이. 해당 사항이 있어 없어? 없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서 그 보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거요? 취소해야 하는 거야? 취소하여야 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어? 자, 39조의 보호 처분과 유죄 판결 좀 잠깐 봅시다. 자, 보호 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에 대해 유죄 판결이, 야, 지금 문장을 잘 봐야 돼. 문제가 나왔을 때 잘 봐야 돼. 야, 보호 처분 뭐요? 1호부터 15초. 이 보호 처분을 받고 있는 중인데 유죄 판결이 확정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알았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럴 경우에는 보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보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서 보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임의적인 거야.
알았지? 네. 놓치지 마세요. 야,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이 아니야. 비교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네. 응. 자, 그 다음에 항고. 항고는 여러분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요. 자, 항고는 중요하지. 항고 사유는 분명히 이건 법령 위반. 보고하지 마요. 씨. 안 봤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의 오인. 그 다음에 부당한. 다시 첫 번째 뭐?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의 오인. 두 번째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부당한 경우. 여러분들 항고 사유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항고는 임의적 필요적. 할수 있다 임의적. 필요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 임의적이겠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여기 봐, 쌤 지문. 자, 보호처분 결정 및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보호처분 및 보호처분, 부가처분 변경 결정에 따라서 자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에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법정 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 후에 항고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항고는 뭐라고? 임의적이라고. 알았지? 네.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항고 사유를 모르면 할 수 있어 없어? 뭘 써? 알았지? 항고 사유 첫 번째 법령 위반. 위반. 중대한 사실의 오인. 부당한. 부당한 경우. 알았지? 자 그러면은 여기 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 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는 거 여기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은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어요. 틀려. 어디다? 원심 법원에. 알았어. 다시. 자 많이 본 지문이잖아.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어디?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거. 항고법원에 제출하는 거 아니야? 항고법원은 누가 제출하는 거야?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은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며칠? 3일. 며칠? 3일. 7일과 3일 헷갈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며칠? 3일. 3일 이내에 의견서. 자 여러분들 서류 준비해서 어디다? 항고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거 하여야 하는 거. 하여야 하는 거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거. 알았지? 자 항고장은 어디에? 원심 소년부에. 자 그러면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며칠 이내에? 3일 이내에 어디에? 항고법원에 송부할 수 있는 거야? 하여야 하는 거야. 됐지? 자 항고의 재판 봅시다. 항고의 재판. 자 첫 번째 보시면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요? 기각하는 거. 여기 문제 뭐 없어. 그럼 기각하는 거지. 기각할 수 있는 거 기각하는 거 하는 거야. 알았지? 요게 중요한 게 아니오. 두 번째 2항이 중요해. 잘 봐. 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했어. 항고법원이 들여다봤더니 이유가 있어. 이렇게 본 거야. 자 이럴 경우에는 원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 단서 규정 좀 잘 봐. 환송 또는 이송할 여유가 없어 급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 결정을 파기하고 불처분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됐어? 예. 요게 딱 한 번 나왔는데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항고가 여기 자 쌤이 물어보는 거야. 산임 여부 물어보는 거. 알았지? 자,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가 생겼어. 자, 이럴 경우는 원 결정은 보호처분 집행기관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 집행기관에 산이 판단한다? 산이 판단하는 거. 산임 여부 물어보는 거. 알았지? 넣는다 안 넣는다? 그거 얘기하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 항고의 재판에 있어서 다시 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에 산이 판단한다? 한다고. 자 그 다음에 집행정지에 있어서 많이 봤던 질문. 자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럼 항고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재항고 가능 불가능? 가능. 됐지?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만 자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맞아 틀려? 맞아. 알았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할 때 항고 가능 불가능? 가능. 재항고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자 형사사건 봅시다. 형사사건. 자 여기 봐.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해야 되고 뭐에 해당하는 사유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임의적이냐 필요적이냐를 확인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돼. 자 이럴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거 송치하여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요게 자꾸 헷갈리는 건데 소년부가
자 거기 법령집 좀 한번 봐봐. 49조 2항에 소년부는 1항에 따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1항에 따라. 자 1항에 따라는 거는 뭐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소년부에 송치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 자 이럴 경우에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재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해.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검사. 검사에게 송치해야 되는 거, 송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야. 해야 되죠. 해야 돼. 송치할 수 있는 임의적이라는 거야.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놓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그냥 형사 사건이 있지.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송치는 임의적이라는 거. 알았어? 네. 자, 결정 전 조사. 여기 잠깐. 판결 전 조사는 임의적, 필요적. 결정 전 조사는 임의적. 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이 다 임의적. 알았지? 네. 그거요, 그거. 그게 포인트요. 자, 그다음에 49조의 3 조건부 기소유예 있죠. 자, 봐봐.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 예방 자원봉사위원회 선도 등을 맡게 하고 피의 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 흑연인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아요. 동의를 받는다라는 거. 알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동의 여부가 나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는데 정확하게 답이 모르겠고 찍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근데 동의 여부가 나와 있잖아. 그럼 동의받지 않으면은 그 문제 하자가 발생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요. 무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 알았지? 네. 알았어. 이거 여러분들 마지막 주 단원별 문제 때 이 문제 풀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 깜빡 넘어간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틀리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그다음에 자, 법원의 송치 부분에 대한 부분 봅시다. 형사법원에 대한 송치 부분입니다. 자, 법원이 봤더니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번엔 법원이 본 거야. 알았지? 법원이 들여다봤더니 보호처분에 해당돼.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는 거야? 송치해야 되는 거야? 송치하여야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에 여기 다 아는 거. 여러분들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군에서는 몇 시간이네? 4시간. 없는 데서는 48시간. 다 알지? 자, 55조가 구속영장의 제한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데 개 많이 나와. 55조. 자, 여러분들 18년도 9급, 22년도 9급, 24년도 7급 보호직에서 출제가 됐어. 알았어? 자, 여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라는 거. 못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거. 자, 형집행법상 분리수용 사유는 남자 여자. 뭔 좌석이요. 그건 호송에 관한 거. 자, 첫 번째 뭐? 남성과 여성. 두 번째. 제2상 미만. 세 번째. 수용자 미결. 수용자, 미결 수용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호송 시에는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 봐. 우리 앞에서 금방 건드렸던 거요. 형사 사건은 위촉, 보호 사건은 명령. 둘 다 임의적. 알았어. 네. 알았지? 요거 여러분들 출제됐었잖아.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소년에 대한 자, 형사 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맞는다는 거. 분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네. 자, 그다음에 사형과 무기형의 완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여기 봐. 자, 죄를 범할 당시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자,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맞아, 틀려? 어디가 틀려? 18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럼 여기 잠깐 특강범의 경우에 자, 특강범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경우 자, 동일한 형태에서 몇 년? 20년. 기억해야 돼. 알았지? 자, 그다음에 자, 우리는 소년의 수용자에 대해서 부정경을 활용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자,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신고한다. 자, 여긴 문제가 없어. 자, 다만 장기는 몇 년? 10년. 단기는 몇 년?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알았지? 그럼 특강범은 15년, 7년. 됐지? 여러분들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주 뭐 이거 얘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도 없이 나왔어.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자, 소년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다. 있다. 됐지? 자, 62조 환영 처분의 금지 봅시다. 처분시 몇 세? 18세 미만이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 18세요. 알았어? 자, 그래서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몸뚱아리를 떼우는 노역장 유치에 따른 유치 선고를
할 수 있다 없다?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 자 단서 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 자 판결 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 분류심사원 위탁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자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 알았지? 보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았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최근에 계속 자 22년도까지 꾸준하게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알았죠? 자 놓치면 안 되는 거. 자 여러분들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소년 교도소의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한다. 그 형을 집행한다. 자 단서 규정에 따라서 소년의 형의 집행 중에 몇 세? 13세. 알았지? 알았어. 22세 아니라고 그랬어. 보호소년법상에 22세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알았지? 자 그다음에 가석방에 있어서는 자 가석방 기간 숙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기형은 몇 년? 5년. 15년의 유기형은 3년. 부정기형의 경우는 단기 3분의 1이라는 거. 단기 장기. 단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알았어? 자 그럼 성인에 있어서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 아니. 남은 네 아까 질문한 거잖아. 대답해. 성인은 무기는 10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남은 형기로 하되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거. 알았지? 됐어? 응.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 잠깐만. 자 여러분들 되게 좋았고 저 소년법은 이런 형태야. 알았지? 그러니까 절대 틀리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 지금 한 거 있지? 지금 한 거 끝나고 바로 독서실이나 뭐 고시원이든 아니면 자습실을 가잖아. 그럼 빠르게 30분 안에 읽어서 머릿속에 각인시켜 주십시오. 알았지? 보호처분 기간은 더 이상 숙제 안 해도 돼. 그냥 리플레이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이해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배워요.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Swagger down the street with your red lips and funky beat. You better hold your head up to the sky. I'm gonna roll with you till the day I die.